12시 증시라인 종목 대결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시는 두 분부터 소개해드리죠. 네, 이범상 메리츠증권증권 광화문센터 대리 그리고 남희령 SK증권 서초 PIB센터 대리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이렇게 두 분께서 또 종목을 제시를 해주시면서 종목 대결을 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오늘도 역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죠. 구글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에서 주식창 다운받으시고요. 메뉴에서 네. 시청자 참여를 누르시면 여러분께서 선호하시는 종목들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가지고 나오신 종목 과연 어떤 것일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남희령 대리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는 기업을 들고 나오셨고요. 이범상 대리는 제넥신이 되겠습니다. 네. 이 두 종목 중에서 더 관심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창에 들어오셔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네. 소개부터 해드릴까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제넥신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페트론 이런 기업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독형 단백질 치료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향후에 이제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네, 네. 바이오 기업 제넥신이었고요. 다음에 남희령 대리,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잠시 설교에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는 회사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재생의학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쥬란 힐러라는 거를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지금 성형외과라든지 피부과 등에 이제 널리 좀 퍼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진입한 지가 거의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가시화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른 재생의학 쪽에 뭐 리안 점안액이라든지 뭐 이제 자양 강장제라든지 관절 강화제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쪽 회사에서 좀 만들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종목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네. 자, 가장 먼저 오늘 이범상 대리가 꼽아오신 주제 뭘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얘기 나눠볼 주제입니다. 지카 바이러스 확산, 테마주 투자주의보라는 제목을 다뤘습니다. 지금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태국에 이어서 인도네시아에서도 발생을 했다고 하죠. 지금 중남미에 이어서 동남아까지도 확산이 되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에선 말이죠. 이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여행주는 좀 급나가는 모습을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소두증을 불러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중남미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중남미와 좀 기후 환경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확산이 된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도 중남미 지역을 여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염 사실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어갖고 점점 더 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카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지금 방송 또는 뭐 뉴스, 신문 관련해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바이러스, 메르스도 그 작년 5월 달에 테마가 형성이 됐었죠.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또는 뚜렷한 주도주가 없을 때 나타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물론 그 테마주라는 건 항상 시장이 존재를 하지만 그런 시기에 더 강하게 나오는 모습인데, 물론 코스닥이 괜찮지 않았냐라고 반문을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1월 달 같은 경우 세계에서 코스닥 시장이 가장 강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셀트론이라든가 이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제외하고 보면은 사실 체감적으로 느끼는 우리 코스닥 지수는 그렇게 좋진 않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테마주가 좀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주로 이제 유니더스라든가 뭐 명문제약,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연일 상한가 또는 상한가에 근접하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테마주로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지 이게 뭐 사업 내용상 뭔가 호재가 있다거나 실적 개선이 있다거나 이런 거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각별한 주의는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테마주는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테마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비중 조절이라든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충분히 이것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중 그리고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일부는 포트에 편입해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공부와 분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다른 당부를 대응이 드리고 가능한 싶습니다. 분들에 한해서만 그렇죠. 얘기해봤습니다. 물론 이 반짝 효과에 그칠 수는 있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을 개발한다라는 예.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이게 뭐 착수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백신이 예. 실제로 개발되려면은 뭐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려고 그렇죠. 하는데 예. 이런 부분이 실적까지 뭐 연관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렇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예, 예,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종목들이 거의 뭐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면 좋은지 자세하게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이건 꼭 이런 테마주뿐만 아니라 다른 예. 것도 좀 비슷한데 모든 종목 이런 군에는 퍼스트 티어와 그리고 세컨드 티어, 뭐 설드 티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유니더스라든가 명문제약이 퍼스트 티어로 볼 수가 있겠고 그 세컨드 티어로는 진원생명과학 같은 걸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건 단순하게 주가 수익률로 볼 수가 있는 네. 건데 우리가 그렇게 다 맞출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쉽게 명문제약이라든가 유니더스가 좀 상한가에 닫혀 있다 했을 네. 때는 세컨드 티어에 있는 진원생명과학을 좀 단계적으로 트레이드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의 종목 제넥신과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좀 투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번째 주제 확인해 봐야죠. 네, 예. 두 번째 주제 알아볼까요? 화면으로 역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반짝반짝 OLED 투자 유망주는 OLED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주가 유망할지 OLED와 관련해서 또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OLED 관련주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가장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1월 12일 날 AP 시스템이 수주 공시를 냈습니다. 근데 좀 특이했던 점이 수주 공시를 냈는데 계약 상대방도 모르고 네. 수주 금액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시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좀 공시인데요. 수주 금액은 대략적으로 이제 뭐 3월 30일 날 결정이 되겠지만 그때 결정이 되면은 네. 아마 이제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될지는 지금 이제 예상은 아직 못 하고 있지만 현재 전체적인 시장으로는 OLED 이제 장비 수주가 대략 90K 그러니까 9조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랑 내년까지 9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올해는 대략 60K 정도 발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OLED 관련주들이 상당히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에 따른 이제 관련주 중에서 가장 이제 신고가 내면서 가장 최근에 많이 오르는 종목이 AP 시스템이고 테라세미콘도 오늘 이제 같이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OLED 투자 발주가 계속해서 좀 크게 이어지면은 그에 따른 이제 장비 관련주들도 같이 동시에 많이 올라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3월 30일까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 조정 시 역시 제일 탑으로 보고 있는 AP 시스템인지 테라세미콘을 투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일영 대리가 좀 OLED 관련주 이제 꼽아주셨는데요. 네. 하나 궁금해지는 것이 LCD에 이어서 OLED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어떤 위기, 추격이 되겠죠. 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도 리스크로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추가로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역시 중국의 이제 뭐 침투 같은 경우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어쨌든 기술력으로 봤을 때 중국보다는 이미 먼저 많이 앞서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장비 업체들은 중국에서 개발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중국 쪽으로 수주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함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기회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OLED와 관련해서 중국이 뭐 가파르게 추격은 하고 있지만 같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OLED와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 있으세요? AP 네. 시스템이 탑인가요? 예, 일단은 가장 시장에 이제 선두주를 보고 있기 때문에 AP 시스템이라든지 테라세미콘 그리고 좀 작은 종목 중에는 제이스텍, 영우 DSP까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대결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김 팀부터 좀 설명을 네, 들어봤으면 소개해 하는데 주시죠. 우리 네. 이범상들이 오늘 제넥신을 가지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예. 어떤 부분에서 이 투자 매력이 팍팍 좀 눈에 띄시던가요? 예. 타 바이오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밑단에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네.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제넥신인데요. 하이FC라는 기술이 이 제넥신의 핵심 기술 또는 이제 투자 포인트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하이 FC요? 예. 그 어떤 용어인지부터 간단하게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한미약품이라든가 페트론 이런 종목들 많이 접하시면서 이런 지속형 기술에 대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형 기술이 붙으면서 개량 신약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미 같은 경우도 사노피의 5조 기술 수출 나온 것도 이런 비슷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네. 물론 좀 번외지만 한미 같은 경우는 이제 펩타이드 기술이었고 이 하이FC 같은 경우는 단백질 기술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FC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높은 활성도 그리고 오랜 지속력을 가진 차세대 단백질 치료제 기술인데요. 이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차세대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자궁경부암 치료제 그리고 빈혈 치료제 이런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중에서도 이제 자궁경부암 치료 백신만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궁경부전암은 이쪽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발생되는 질병입니다. 현재는 감염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산이라든가 조산 등의 부작용도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8월 같은 경우 보시면 경쟁사인 미국의 그 이노비오가 8,5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향후 임상 결과에 따라서 이 제넥신 같은 경우도 대규모의 기술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 같은 경우 8,500억을 했다고 해서 제넥신 같은 경우도 그만큼 나올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노비오 같은 경우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서 FDA 임상을 진행을 했던 것이고 제넥신 같은 경우는 한국과 유럽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좀 있으니까 그 점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넥신이 지향하는 사업 방식은 해외 각 국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과 조인트 베처를 설립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 방식을 좀 선호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미처럼 대규모 계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건을 노리는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을 여러 개 해갖고 거기서 실적이 나오는 방식을 지향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이 많이 퍼진다면은 네. 말씀드렸던 하이FC 기술의 시장성도 높일 수가 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온 뉴스 가운데 사실 긍정적인 소식인데 네. 이 좋죠. 인도네시아 네. 현지 공장이 개소됐다라는 소식이에요. 캐파가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증가가 되는지 이것이 언제쯤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실적으로 언제 반영되고 하는 부분은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게 네.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조인트 베처 같은 걸 합작법인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걸 이제 설립함으로써 제넥신의 파이프라인이 많이 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예를 들어드리면은 해외 제약사하고 뭐 조인트 베처를 설립할 때 보통 5대5다 하면 똑같은 돈을 납입을 해서 조인트 베처를 설립하지 않습니까? 네. 제넥신 같은 경우는 해외 제약사하고 체결을 할 때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주고 돈은 거기서 되는 거거든요. 예. 제넥신의 자금은 안 들어가는 것이죠. 좋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기술을 이전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실적은 나중에 5대5로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그 파이프라인이 많이 퍼진다면은 작년에 흑자전환 하면서 주가가 좀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호전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로 꼽아주신 포인트가 이제 하이FC라는 기술, 네. 예. 좀 약효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것, 예. 이런 부분을 좀 이런 기술로 해서 이 프로덕트 확장 가능하다라는 게 결국은 그렇죠. 지금 이 하이FC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 이제 성장 호르몬제라든가 네. 그리고 자궁경부암 치료 백신 네. 그리고 빈혈 치료제 이 정도가 대표적으로 파이프라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제넥신에 투자를 할 때는 기술 수출권에 대해서 그 염두에 두고 지금 접근한다. 그렇죠. 다만 기술 수출이 큰 예. 계약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라인들을 소규모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예. 한 국가의 대규모 계약권이 하나만 터지는 게 아니라 네. 하나의 그 치료제로도 여러 국가의 판권 계약을 여러 개를 설립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 충분히 좀 가시적인 네. 어떤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접근하라 말씀을 주시는 거겠죠. 그렇죠. 아까 예. 말씀하셨던 그 오늘 인도네시아의 네. 그 합작법인도 마찬가지고 올해 1월 달에 또 미국 제약사와 또 항암 면역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 해외 제약사와 계속 그 컨택을 하면서 네. 계속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대를 예, 해보겠습니다. 혹시 들으면서 뭐 제넥신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점이 없으셨나 모르겠어요. 예, 일단 사실 예. 관심 있게는 예.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 이제 주가가 이제 유통 물량 주식이 좀 적다 보니까 좀 이제 매수하기가 좀 힘들고 좀 그런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올라오면 좀 해결이 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정말 적긴 하네요. 52,000주, 4만 예. 네. 예, 일단 좋게 보는 종목이 유통 물량이 적은 거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점이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넥신처럼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큰 물량을 좀 매수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주가라든 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기에 유통 물량이 적은 거는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핫팀의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기업에 대한 내용도 들어봐야 되는데요. 네. 그 전에 증시 헤드라인부터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며 정부가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상품, 서비스 등에 걸친 우리나라의 연간 경상수지흑자가 지난해 1,059억 6천만 달러로 집계돼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1월 수출액이 36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8.5%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8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보험료 정책이 자율화된 새해 들어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4대 보험사는 신규 계약분에 대한 실손보험료를 18에서 27% 인상했습니다. 네, 종목 대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넥신 앞서서 설명 들어보셨고요. 파마리서치 프로덕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또 신규로 상장된 기업이에요.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이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 이제 PDRN 기술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연어 정장, 그러니까 생세포에서 그러니까 DNA를 최적화시켜서 양리활성 분절체 그리고 고분자 분절체, 기능적 분절체로 나뉘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피부 재생이라든지 근골격 재생 그리고 여러 가지 재생의학에 쓰이는 기술을 만든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제품으로 출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기대가 큰 것이 리쥬란 힐러라는 제품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보톡스라든지 필러는 많이 아실 거예요. 대부분 좀 맞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여러 가지 효능을 좀 보셨다면 힐러라는 제품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힐러가 시장에 나왔을 때 경쟁 제품이 된다면은 물론 좀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리쥬란 힐러 같은 경우는 보완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보톡스랑 필러를 맞으면서 같이 힐러를 맞는 그런 보완제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강점을 둘 수 있고요. 이제 최근 이제 여러 환자가 아니라 이제 피부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맞아보고 나서도 효능이 이제 단기간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의 주름 개선이라든지 피부 재생 효과를 어느 정도 좀 누렸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소문이 나면서 퍼지게 된다면 보톡스와 필러만큼의 큰 시장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보완적인 시장이 되면서 안면주름 시장 개선에서는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물론 리쥬란 힐러뿐만이 아닙니다. 리안 점안액이라고 해서 점안액도 물론 나왔는데 기존의 점안액보다 눈에 상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재생 효과를 이제 필두로 하기 때문에 다른 점안액에 비해서 이제 손실이 나는 각막을 좀 재생시킨다던가 이런 효능을 또 가진 제품들도 많이 출시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시장에서 입증받으면서 계속해서 매출로 이어진다면 좀 더 좋은 흐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그 1월 24일 날 이제 기간 물량이 또 나올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주가가 워낙 이제 처음 상장 시가가 높다 보니까 지금 밑에서 빠진 데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물량은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물량은 계속해서 안 나올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목표가를 좀 더 올려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뭐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누구든지 단순하게 오래 살기보다는 젊어 보이게 젊게 오래 사는 걸 원하잖아요. 안티에이징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K-뷰티 열풍도 일고 있잖아요. 중국 관광객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성형도 하고 피부 관리도 많이 하고 간다고 하는데 그런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이 시장에서도 사실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막상 쓰는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좋다라고 하는 이게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네.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그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또 성형외과에 가봤습니다. 몇 명이 이제 리쥬란 힐러를 맞는가 아니면 소개를 좀 많이 받는가 싶었는데 지금은 아직 좀 진입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입소문을 타지는 못했고요. 물론 이게 바로바로 효능이 있으면은 아마 아주 지금 주가는 뭐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이게 피부 재생 효과를 하다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좀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 그런 의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완제로 쓰다 보니까 의사들이 많이 권하는 게 보톡스 한번 맞으시면서 힐러도 같이 맞으시죠 이렇게 네.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강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 그대로 그 지난해 7월에 아마 상장을 하고 나서요. 이 상장가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수준이고요. 그렇죠, 예. 지금 수급 상황도 보면은 외국인이 전전거래를 좀 많이 담긴 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이렇게 우호적으로 많이 사들인다거나 이런 모습은 안 보이다 보니까 상장가 자체가 그럼 지금 가격 수준으로만 봤을 때는 아직은 또 매력적으로 이렇게 막 사들일 만한 구간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단 말입니다. 그래도 또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물론 지금 이 피부 미용 시장, 특히 이런 힐러 제품을 만드는 이제 회사에다가 멀티플을 얼마나 줘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인데요. 메드토스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원대에서 20만 원 50만 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물론 의학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틀리지만 이제 이 리쥬럴 힐러가 보완제로서 쓰임이 시장에서 많이 형성이 된다면 멀티플을 제가 볼 때는 한 50배 이상은 충분히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기반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서 접근을 계속 해야 될 그렇죠. 종목이겠네요. 예, 실적도 보시면은 매출액 2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순이익도 거의 이제 100억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영업이익률을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40% 이상에 육박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또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고정비가 거의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고정비는 고정돼 있고 영업이익이 계속 이제 매출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이익이 훨씬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익이라든지 실적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세가 눈에 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관심 종목 제넥신 그리고 파마리서치 프로덕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더 많은 점수를 줬을지 궁금한데요. 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파마리서치 프로덕트가 승리를 했네요. 59%. 네. 뒷부분에 설명을 드려서 그런가요? 다음 만날 때는 저희 김팀에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개의 종목에 대해서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쭉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오늘 장 또 한마디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네,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예. 제가 2월 시작하면서도 시장 분위기도 보고 여전히 녹록지 않구나. 여전히 선택의 폭은 참 좁은 시장에 계속 가겠구나. 그만큼 열심히 발굴하고 공부하시고 분석하시고 어떤 종목 접근하시겠지만 자칫하면은 또 이런 노력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종목 선택에 더 신중을 기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윤크님은 어떤 생각 많이 드셨을까요? 네, 오늘 안전자산 한국 주식이라고 제가 또 한마디를 정했는데 중요한 건 뒤에 물음표예요. 사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상하이종합지수 지난 한 달 동안 22% 하락을 했고요. 홍콩의 항생 같은 경우에도 10%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도 7%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주식 코스피가 2.5%, 코스닥이 또 0.7%,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름세를 보였다는 것이 상당히 선전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실제로도 주식형 펀드의 동향을 보니까 신흥국 주식형 펀드에서는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우리나라 쪽으로는 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들은 하지만 여전히 사실 우리 증시의 참여자들의 입장으로는 좀 불안감이 큰 건 사실이잖아요. 정말 2월에는 안전자산 한국 주식이라는 말이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꼽아봤습니다. 자, 우리 남일용 대리님도 오늘장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예, 일단 저는 오늘장 아까 앵커님께서 종목 선택의 폭이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업황 1등주를 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무리 이제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하더라도 업황 1등주는 지금 최근에 셀트리온이라든지 에피스텐 다 신고가 내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 업황 1등주를 잘 찾아보시면은 그 밑에 관련주들로 인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요. 업황 1등주를 관심이 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 분께서도 앞으로 좀 그래요.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범상 대리도 한마디 전해주시죠. 예, 저는 아까 초반부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중 조절이라든가 탐욕을 버리고 또 발빠른 대응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테마주도 하나의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 대결 이범상 메리츠종금증권 광화문센터 대리 그리고 남일영 SK증권 서초지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여기서 저희 오두시 증시 라인도 좀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네. 뭐 2월이 됐습니다만 1월과는 크게 다를 바 없는 2월이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달라야 될 하시겠지만 텐데요. 예. 저는 좀 응원을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뚝심이 중요합니다. 기운 내시죠.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